첫 번째 키워드 허리 디스크 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둘 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인데 사실 나이 들수록 좀 흔하게 발병한다는 공통점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무엇 때문에 발생한지도 모르겠고 사실 같은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다른 거고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네,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요추추간판 탈출증이다, 아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다 이렇게 헷갈려서 본인이 어떻게 진단을 받았는지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한번 증세와 진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주로 이제 30대에서 50대 젊은 층에서 조금 더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무거운 걸 들거나 허리를 비틀다가 디스크가 밀려 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압박했을 때 급성으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갑자기 찌릿한 통증이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60대 이상의 이제 비교적 고령층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하시고요. 척추관이 서서히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통증도 서서히 진행되고 걷다 보면은 증세가 악화됐다가 앉아서 쉬면 조금 나아지는 간헐적인 파행도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디스크는 급성으로 갑자기 생기고 그리고 찌릿한 통증. 맞습니다. 네, 협착증은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질환으로 통증조차도 서서히 더 아파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통증의 그 어떤 느낌의 통증이냐, 어디에서 통증이 느껴지느냐에 따라서도 이걸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요통이라고 해서 뭐 다 디스크는 아니고 어떤 식의 증상이 나타나야 디스크로 의심해 볼 수 있을지 그 기준점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협착증이나 디스크나 단순 요통도 다 마찬가지로 허리 통증을 야기하고 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하지방사통이 있습니다. 하지방사통이 뭐냐면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이나 저림이 엉덩이, 대퇴, 그리고 종아리, 발가락까지 전기처럼 쭉 내려가는 증상인데요. 그래서 앉아 있거나 허리를 숙일 때 그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해서 복압이 높아졌을 때 주로 많이 더 심해지시고 반대로 서 있을 때는 좀 괜찮다가 오래 지금처럼 앉아 있으면 좀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서 있을 땐 괜찮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허리 통증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다리 저림이라든지 감각 이상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네, 구분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다리 저림 같은 증세를 봤을 때 지금 내가 신경을 누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감각 이상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신경을 눌렀을 때는 여러 가지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한 통증이 오기도 네. 하고요. 아니면은 뭔가 저리고 둔한 감각이 오기도 하고요. 둔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증상으로 오기 때문에 꼭 한 가지를 특정해서 말하기보다는 뭔가 하지 쪽에 증상이 왔을 때 그것이 허리에서부터 유발되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 허리 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찌릿한 방사통이 발가락 끝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표현들도 하시더라고요. 발바닥 감각이 좀 이상해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이런 것도 다 디스크의 한 증상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신경이 꽤 오래 눌려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감각 저하나 근력 저하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한쪽 발을 이제 끌면서 걸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그런 이제 운동 기능 장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증상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거 혹시 디스크 아닌가 의심이 되면 검사는 어떤 검사로 이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가장 정확한 건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지를 이제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MRI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튀어나온 정도, 신경의 이제 압박 여부를 정확히 영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한의원에서는 초진 시 신경학적 검사나 자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의심 부위를 먼저 체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MRI 협진병원을 통해서 요청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간단한 하지 직거상 검사 SLR 테스트라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확진을 받으려면 그거는 MRI로만 가능한 거예요? 디스크라는 게
저희가 이제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하지 방사통 혹은 신경 저림 증상, 신경 저림 증상도 사실 정확히 보면 엄지발가락 부위까지 저리냐, 새끼 발가락까지 저리냐, 혹은 정강이 쪽이 저리냐, 종아리가 저리냐라는 이제 부위에 따라서 뭐 4번, 5번 사이가 저리는지 눌렸는지 아니면 3번, 4번 사이가 눌렸는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도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확진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디스크를 한의사들도 충분히 진단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이제 병명 자체가 눈으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MRI가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확진이라고 좀 더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어디 부위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MRI를 찍는 게 가장 정확한데 맞습니다. 제대로 된 검사이긴 한데 굳이 MRI를 찍지 않아도 한의원에서도 맞습니다. 진단도 내릴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허리 디스크는 그러면 고위험군 환자는 어떤 분들이 속하는 겁니까? 몇 가지 대표적인 고위험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시간 앉아 계시는 이제 사무직 분들이나 이제 운전직 분들이 대표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무거운 것들을 자주 드시는 분들, 아무래도 요양보호사 분들이나 아니면 건설, 물류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세 번째로는 운동 부족과 이제 복부 비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허리 주변 근육이 약하고 복부의 하중이 좀 높아지면 허리 쪽으로 가는 디스크의 압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리 디스크 발병 요인이 더 높아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흡연자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흡연은 전반적인 퇴행을 야기하기 때문에 디스크 역시도 그 퇴행성으로 점점 디스크가 약해지고 구조물이 취약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는 사실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이나 무거운 물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생활 습관도 중요하군요. 비만인 분들도 맞습니다. 흡연하시는 분들도 네. 주의를 하셔야 되는군요. 그럼 사실 디스크,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면 아이고 나이 들어서 그래 그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이러다가 또 아유 내일이면 괜찮아져 그렇게 며칠을 참으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러다가 그냥 나아지기도 하는 겁니까? 그럴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게 맞는 말인데 디스크는 신경 압박이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가만히 계시거나 혹은 침 치료, 물리 치료 아니면 이제 생활 습관 교정 같은 걸 통해서 또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방치했을 때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통증이 만성화가 되거나 신경 손상이 진행이 되면 회복이 더디고 기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있을 때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게 급성하고 만성으로 디스크 자체도 나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디스크 같은 경우에 급성의 경우에는 허리가 삐끗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린 뒤에 갑자기 통증이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통증도 날카롭고 움직임 제한도 좀 심하게 된대요. 반면 만성 디스크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나 방사통을 표현하시고요. 강한 통증보다는 아무래도 묵직한 통증, 지끈거리는 느낌, 그리고 허리나 다리에 지속적인 불편감을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급성기에는 통증 조절이나 염증 완화가 치료의 핵심이 되겠고요. 만성기에는 자세 교정이나 코어 근육 강화, 생활 관리가 핵심이 됩니다. 네.